안녕하세요. 세상이 원하는 체육쌤 세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육상에서 단거리 달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는 기록 도전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육상에서 트랙 경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육상 종목 중에서 단거리 달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단거리 달리기에 대해서 한 번쯤 경험을 해봤거나 다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50m 달리기로 수업을 하는데 실제 육상 종목에서는 50m 달리기 종목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직선거리 100m가 나오는 운동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50m 달리기로 좀 거리를 짧게 해서 수업을 하는데 50m든 100m든 이 두 종목 모두 단거리 달리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단거리 달리기에서는 어떠한 경기 기능 요소가 있고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되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단거리 달리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거리 달리기는 짧은 거리를 최대 속도로 달려 속도를 겨루는 경기로 매우 작은 기록의 차이로 승부가 갈리므로 빠른 출발과 전력 질주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거리 달리기는 말 그대로 짧은 거리를 달리는 경기입니다. 그러려면 똑같이 정해진 거리를 누가 얼마큼 빨리 달리느냐에 따라서 1위를 하느냐, 2위를 하느냐 이런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요. 단거리 달리기에서는 모든 경기 기능 요소가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스타트, 출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력 질주, 중간에서 전력으로 질주하는 이 구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을 보시면 먼저 왼쪽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선수 한 명이 이렇게 바닥에 웅크려서 준비를 하고 있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리에 라는 심판의 구령에 따라서 이렇게 뒤에 삼각형 모양의 스타팅 블록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출발선 앞에 손을 올려놓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심판이 차려라고 신호를 보내주면 엉덩이를 머리보다 높게 들어서 올린 후에 무게중심을 최대한 앞쪽으로 두어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려 자세에서 바로 출발이기 때문에 빠른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몸의 무게중심이 이 엉덩이 다리 쪽, 뒤쪽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머리 쪽, 가슴 쪽 앞쪽으로 나와서 몸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자세에서 균형을 잡고 버틸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총을 쏘겠죠. 화약총으로 빵 쏘게 되면 그 소리와 함께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요. 스타팅 블록에서 크라우칭 스타트로 출발한다. 총소리가 들리면 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블록을 강하게 밀며 앞으로 나가고 첫 발은 60에서 70cm 정도를 디딘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스타팅 블록은 육상 트랙 경기장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이 고정되어 있는 스타팅 블록을 강하게 밀고 나가면 그에 대한 반작용력으로 이 선수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초반에 보폭을 60에서 70cm 정도로 좀 짧게 디딘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멈춰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하기 위해서는 큰 스텝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짧은 스텝으로 빨리 가속을 붙이기 위해서 처음 스타트 구간에서는 스텝을 길게 잡지 않고 짧게 잡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 질주인데요. 스타트를 하고 나서 약 20에서 30m 정도는 초반 질주라고 해서 초반의 가속도를 높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킥을 킥한 다음에 발꿈치는 엉덩이에 닿을 정도로 재빨리 끌어올려서 또 앞으로 내민다 라고 나와 있는데 초반의 가속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앞으로 좀 기울인 상태에서 첫 스텝을 좀 짧게 잡으면서
폭발적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속 질주가 있고요.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고개를 들지 않고 팔이 옆구리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앞뒤로 힘차게 흔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50m 달리기를 하다 보면 출발과 동시에 상체를 바로 세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들어야 되는데 옆으로 좌우로 흔들면서 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빨리 뛰어나가는데 몸의 균형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록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최대한 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들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고 출발과 동시에 상체를 바로 세우기보다는 한 2, 30m 구간, 우리는 이제 50m 구간이니까 한 처음 10m에서 20m 구간 정도는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 전력 질주 부분인데요. 100m 경기에서는 한 30m 이후 구간부터 결승선 통과하기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50m로 계산을 했을 때는 약 출발하고 20m 구간부터 중간 질주, 전력 질주를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지면과 수평이 될 수 있도록 끌어올리고 무릎을 끌어올려 주셔야 합니다. 뒤로 킥한 다리는 뒷다리는 쭉 곧게 펴줄 수 있어야 하고 시선은 목표 지점을 향하고 달리는 도중에 머리나 상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달릴 때 몸의 각도는 15도에서 20도 정도 앞으로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선수 보면 한쪽 다리는 무릎이 많이 올라와 있고 뒤쪽 다리는 곧게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드는 모습을 우리가 사진으로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머리라든지 상체가 많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록 단축에 내가 빨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팔을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니라 앞뒤로 흔들 수 있도록 그래서 몸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자세를 유지하고 달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결승선을 통과하는 피니시 구간입니다. 결승선 이후까지 상체의 기울기를 고려하여 가슴 부위가 결승선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고 속도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달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선수는 가슴을 앞으로 쭉 내민 상태에서 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0m 달리기를 실제로 하다 보면 선생님이 결승선 쪽에서 이제 시간을 측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을 지나서 다시 말하면 결승선을 지나서 한 10m, 20m 정도는 더 뛴다라는 생각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결승선 앞에 오면 속도를 줄이거나 결승선에 딱 멈추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록 단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기록을 단축시키려면 결승선보다 한 5m, 10m는 더 뛰어나간다라는 생각으로 결승선을 통과해야 여러분들의 어떤 기록 단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오게 되면 이제 출발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단거리 달리기는 크라우칭 스타트라는 방법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라우칭 스타트는 손과 발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첫 번째 사진에 보면 번치 스타트라고 해서 앞발과 뒷발의 간격을 매우 좁게 하는 방법으로 출발과 가속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발과 뒷발의 간격이 좁다라는 것은 그만큼 뒤에 있는 다리를 앞으로 끌어올리기가 유리하겠죠. 그리고 앞발과 뒷다리의 간격이 좁으면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더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처음 출발을 할 때 순간적으로 어떤 폭발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너무 지나치게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 있다 보면 출발을 할 때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엄 스타트라고 해서 앞발과 뒷발의 간격을 번치 스타트보다는 조금 더 넓게 벌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선수가 아닌 우리 일반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스타트 방법보다는 앞발과 뒷발의 간격이 좀 넓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번치 스타트보다는 스타트 초반 가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불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출발을 한다면 초반에 넘어지는 경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일롱게이티드 스타트라고 해서 뒷발의 간격이 가장 길고 키가 큰 사람에게 유리하며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재 그림을 봤을 때는 앞발과 뒷발의 간격이 가장 넓죠. 그래서 키가 큰 사람들은 아무래도 발 간격이 좁게 있으면 그만큼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스타트할 때 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자신의 어쨌든 신체 구조에 맞게끔 스타팅 블럭의 이 발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승법인데요. 결승선을 통과하는 방법에는 러닝 피니시, 런지 피니시, 슈러그 피니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러닝 피니시는 말 그대로 전력 질주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결승선을 좀 더 결승선보다 5m에서 10m 정도 더 달려간다라는 생각으로 달려오던 그 자세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방법이고요. 런지 피니시는 러닝 피니시와는 다르게 결승선에 도착할 때 자신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앞으로 내밀어서 결승선을 통과하게끔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슈러그 피니시는 한쪽 어깨를 옆으로 틀고 팔을 들어 올리면서 통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육상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렇게 슈러그 피니시를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결승선을 통과할 때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넘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는 러닝 피니시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달려오는 자세 그대로 결승선보다 5m에서 10m 정도 더 뛰어나간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안정적인 피니시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100m 달리기의 운영 방법 연습인데요. 내용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 자세가 흐트러져 속도가 떨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결승선 앞 15에서 20m 지점에 이르면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최고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구간마다 최고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하고 나서 처음에 초반 가속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빨리 출발을 하고 폭발적인 어떤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중간 지점을 지나갈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는데요. 초반의 가속 구간부터 결승선 통과하기까지의 이 구간이 전력 질주 구간이 50m나 100m를 달릴 때 가장 빠른 속도가 나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스퍼트는 뭐냐면 결승선을 한 5m, 10m 정도 앞둔 상태에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힘들지만 더 힘을 내서 결승선을 빨리 통과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을 라스트 스퍼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게 피니쉬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50m 달리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니라 스타트하는 방법도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초반에 가속을 하기 위한 가속 질주 이런 부분들도 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전력 질주, 라스트 스퍼트, 결승선 통과, 피니쉬 구간 각 구간별로 좀 나눠서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 50m 달리기 기록 단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참고 자료를 좀 볼게요. 자, 단거리 달리기 연속 동작 장면을 한번 그림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육상 선수가 달리고 있죠. 여러분과 같은 중학생 선수입니다. 스타트할 때 초반에는 고개를 숙이고 보폭을 짧게 하고 중간 질주, 전력 질주 구간은 폭발적으로 달려나가고 그 다음 마지막 피니시 할 때 이 선수는 런지 피니시를 했죠. 가슴을 앞으로 쭉 내미는 피니시 방법을 했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의 부분 동작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뒤에 서 있을 때 심판이 제자리에 라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육상 자기 그 스타팅 블록으로 와서 자기가 먼저 맞춰놓은 스타팅 블록에다가 발을 위치하고 양손은 결승선을 넘지 않게끔 출발선을 넘지 않게끔 닿지 않게끔 손을 위치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차려라는 신호를 주게 되면 앉아있던 상태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높이 세워주면서 달릴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자리에 하게 되면 뒤에 서 있는 상태에서 제자리에 하게 되면 스타팅 블록 출발선 앞으로 와서 자세를 잡고 차려 하게 되면 이제 출발하기 위한 바로 전 단계까지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발 신호가 울리면 스타팅 블록을 강하게 차면서 앞으로 뛰어나간다. 크라우칭 스타트로 출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식 육상 경기에서는 단거리 달리기를 크라우칭 스타트 방법을 이용해서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스타팅 블록을 설치하는 것도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스탠딩 스타트, 서서 하는 스타트 방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반 질주는 스타트 이후에 약 20에서 30m 구간까지 보폭을 짧게 하고 발을 찬 다음에 발꿈치는 엉덩이에 닿을 정도로 재빨리 끌어올리고 다시 앞으로 내미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멈춰있던 자세에서 속도를 내기 때문에 초반에는 필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속을 하기 위해서 폭발적인 힘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체를 좀 숙인 상태에서 보폭도 초반에는 좀 짧게 딛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속 질주인데요. 팔이 옆구리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앞뒤로 힘차게 흔들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서서도 말했지만 달리기를 하다 보면 팔을 좌우로 흔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몸의 균형이 흔들리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잃을 수가 있어서 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록 단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속 질주 구간 이후에 이제 전력 질주 구간이 되면 발바닥의 앞부분으로 지면을 핥히듯이 강하게 찬다. 사실 육상 선수들은 신는 신발에 스파이크라고 해서 약간 징이라고 하는 뾰족뾰족한 징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육상 트랙을 꽉 강하게 밟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그래서 육상 트랙과 선수의 그 스파이크 사이에 마찰력을 크게 해서 미끄러지지 않고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육상 스파이크가 없지만 여러분들도 최대한 발의 앞꿈치를 이용해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끔 달릴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라스트 스퍼트와 피니시 구간인데요. 라스트 스퍼트는 결승선을 통과하기 한 10m 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달리다 보면 체력적으로 힘들어질 텐데 그거를 의식하고 더 마지막 힘을 더 내는 구간을 라스트 스퍼트 구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제 결승선보다 약 10m 앞에 더 나아가서 결승선을 정하고 끝까지 최고 속도를 유지하며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선수의 피니시 방법은 런지 피니시가 되겠네요. 그렇죠?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육상과 관련된 크라우칭 스타트에 대해서 과학적 원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이죠.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두 물체 사이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하는데 이를 작용, 반작용이라고 한다. 단거리 달리기에서 크라우칭 스타트는 스타팅 블록에서 몸의 작용과 반작용 법칙으로 힘을 극대화하여 빠른 스타트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스포츠 상황에서 작용, 반작용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육상을 봤을 때 지금 사진을 보면 바닥에 스타팅 블록이 설치가 되어 있고 삼각형 모양으로 선수가 발판을 딛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발판은 뒤로 밀려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출발할 때 헛발을 딛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선수가 출발할 때 이 두 다리의 힘으로 강력하게 이 스타팅 블록을 밀어주면 이 선수가 밀어준 힘과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정반대인, 다시 말하면 선수는 지면 쪽으로 힘을 가해주고 스타팅 블록에서 그 힘을 다시 선수 쪽으로 밀어주는 작용, 반작용의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 다이빙이 아닌 수영장 그 벽면을 발로 차고 출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 작용, 반작용 법칙이 적용됩니다. 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영장 그 벽을 두 발로 강하게 밀죠. 그렇게 되면 그 수영장 벽은 또다시 그 여러분들을 강하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으로 여러분들을 밀어주게 됩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강한 힘으로 앞으로 나가려면 그만큼 강한 힘으로 스타팅 블록을 밀어준다. 작용력을 강하게 해준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성의 법칙인데요. 물체가 움직이거나 정지한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육상 경기 중 결승선을 통과하더라도 바로 멈출 수 없는 것이 관성이 작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성의 법칙은 운동하고 있는 어떤 외부의 외력, 외부의 힘이 없다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스포츠 상황에 적용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50m 달리기를 열심히 달리고 와서 결승선에 갑자기 딱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다 충분히 쭉 가속해서 달리려고 했던 그런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멈출 수가 없고 서서히 그 달리는 힘이 줄어들수록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거리 달리기 기록을 단축하기 위한 연습 방법을 찾아보고 어떤 마음으로 경기에 도전해야 되는지 한번 적어보자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는 출발 후 초반 질주 시에 몸을 최대한 앞으로 기울이면서 달린다. 이때 고개는 바로 들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 출발 신호가 있자마자 바로 상체를 세우면 공기의 저항을 그만큼 많이 받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몸을 최대한 앞으로 기울여서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들지 않고 최대한 좀 땅을 보면서 초반에 질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외적인 부분, 경기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부족한 기능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인내와 절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기록 단축을 하기 위해서 초반에 스타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내가 그 스타트를 잘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연습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50m 달리기를 했는데 7초대가 나왔다. 그러면 7초 중반이 나왔다. 그러면 7초 초반으로 당길 수 있는 부분. 또 여학생은 10초 중반이 나왔으면 10초 초반 또는 8초 중반이 나왔으면 8초 초반으로 기록을 당길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결승법에 대해서 영상을 좀 보겠는데요. 피니시 종류에는 아까 선생님이 러닝 피니시와 그 다음 런지 피니시 그 다음에 슈러그 피니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닝 피니시, 달려오는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니시하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방법이고요. 런지 피니시는 가슴을 좀 더 앞으로 내밀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방법이 되겠고 슈러그 피니시는 어깨 한쪽을 틀면서 몸이 결승선을 통과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영상 자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러닝 피니시입니다. 달려가는 자세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런지 피니시입니다. 런지 피니시는 결승선을 통과할 때 가슴을 의도적으로 앞으로 내밀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방법이 바로 런지 피니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슈러그 피니시는 한쪽 어깨를 틀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결승선 통과할 쯤에 어깨를 틀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은 슈러그 피니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추천하지 않는 게 충분히 연습이 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거리 달리기의 경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출발법, 그 다음에 초반 질주, 그 다음에 전력 질주, 그 다음에 라스트 스퍼트와 피니시, 결승선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고 있다가 학교에서 달리기 수업을 할 때 하나씩 적용하면서 연습하면 여러분들 기록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녕!